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제가 노원으로 가겠습니다. 토요일 노원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밀려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빠지는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이미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점 깨지고 나면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 초보자들은 저점 깨지면 고점보다 싸니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점 깨지면 시장에서는 보통은 야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 매도 타이밍을 못 잡고 있던 이 SK하이닉스 주주라던가 삼성전자 주주분들, 특히나 초보자들, 차트를 못 보는 사람들은 관심은 없을 수 있지만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저점이 깨질 때 보통은 손절하거나 익절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정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 내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 특징이 이렇게 깊은 조정이 들어가고 나면 바로 급반등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죠. 보시다시피 급락 나오고 반등, 그리고 급락이 나오더니 바로 반등, 급락 나오더니 반등, 급락 나오고 반등 나오는 이런 패턴들은요, 요즘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오늘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도 폭락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뭐 맞출 순 없지만 지금까지 패턴과 흐름으로만 본다면은 급락 이후에 양봉, 그러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그러니까 내일은 반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손절한다거나 내려갈 때 매도하시는 그런 습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려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11년 동안 제가 전문가 일을 하면서 사면과 같은, 거의 뭐 좌우면과 같은 느낌으로 내려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이걸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신 분들은요, 내려갈 때 파는 게 얼마나 손해를 보는 행동인지, 그리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도를 내려갈 때 했더니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파니까 올라가요. 세력들이 내 계좌를 감시하고 있나 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보통 내려갈 때 팔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내려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꼭 팔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정이 떨어져서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등 나갈 때 파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까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반복하는데 늘 우리가 이게 올라올까? 이게 내려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왔으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TV 방송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전체 그림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그림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반등에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빠진다고 해서 또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게 다음 반등을 노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내려가는 흐름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전체 그림은요,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단계인데 코스피 소형주 차트 모양을 보시다시피 쌍바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깊게 못 내려간다는 특징이 나오게 돼요. 쌍바닥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는 안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막 속도가 60km, 70km, 80km 올라가는데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우뚝 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가 멈출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더 밀려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브레이크 밟는 힘이 강하면 빡 멈춰버리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잡히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데 시간이 또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공사장에서 우리 건설 현장 가보면은 아파트 지을 때 바닥 다지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닥을 다지는데 시간을 좀 쓸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인가요? 하면 지금 매수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뜸 들이면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걸 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뜸을 들이는 기간까지도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주식은요, 원래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뭐
주식을 잘하고 차트를 잘 보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잘 참고 기다리고 약간 이렇게 뚝심 있게 밀어붙일 줄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제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은 올라가는 모습들도 봤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버틸려고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조정이 들어갔다 보니까 다시 반등이 나갈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매도하겠다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것이 좀 더 좋겠다. 반등 폭을 보면서 어디서 팔지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같이 조정이 깊게 빠질 때는 사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과 급등 나온 종목들은 별 의미가 없는 별로 우리가 영양가 없는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영양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은 보통 이제 품절주라던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관리 종목 그런 기업들이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이제 역시나 위닉스와 기가레인, 코포스 코리아 등등등 지금 액면병합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적자가 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더위가 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위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신일전자와 같은 기업들, 선풍기나 에어컨과 관련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외에는 올라오고 있다라고 할 만한 기업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한가 근처에는 역시나 HLB,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있었던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신약 개발 기대감이 좀 사라지게 되면 빠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남광토건과 같이 이제 우리 금호전기 남광토건, 호남 관련주죠. 이렇게 호남 관련주들도 급등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올라오니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단일 선물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나 레버리지 상품들이 요즘은 너무 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전체 시장에서 안 좋은 문제들이 레버리지 상품들에서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상품들은 사실 문제가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은 되어 있고 이제 변동성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거죠.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원래 안 좋은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은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쏠림 현상 때문에 그래요. 쏠림 현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요즘이야 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40만 7%대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5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이 테슬라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엔비디아 레버리지라는 거 다 있는데 그 레버리지가요 전체 시장 비율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장 삼성전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요. 어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무리 시가총액이 큰다 하더라도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10%가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0 몇 프로, 막 30%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약간 연못 속에 고래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연못에 엄청나게 덩치 큰 고래가 앉아 있는 느낌이죠. 그 고래가 꼬리만 살짝 흔들어도 전체 시장이 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단일 레버리지 종목이 이 사실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나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나쁘게처럼 보이고 얘들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왜 이렇게 흔들리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특별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변동성이 없었는데 이제 변동성이 크구나. 마치 우리가 날씨가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면 일교차가 큰 대로 옷을 준비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지금 물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금융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거 지금 없앨 수는 없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그냥 계속 흔들기 장세, 계속 흔들리고 있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변동성이 큰 건 이제 큰 거고 전체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방향성은 코스피는 조정이 좀 들어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갈 것 같고요. 코스피 소형주들도 이제 바닥을 잡고 움직일 것 같고 코스닥도 이제는 충분히 움직임 모양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뜸들이면은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간적으로는 사실 1,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단 하루아침에 된다면 저도 속 편하고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런 시장인 거를 우리가 방법이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라면 끓일 때 그냥 당장 1초 만에 딱 먹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끓는 거를.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 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변동성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이 변동성 견디다 힘들다 하면은 제 영상 보러 오시거나 강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노원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